멀지 않은 과거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전신을 구타한 뒤 와이어로 시체를 기괴하게 묶어놓는 걸트적인 연쇄살인. 한 소년과 소녀는 우연히 이 사건에 흘러들어오게 됐는데 その頭高速違反だって何度も言ってるでしょ。なあ藤島、お前そんなに俺が好きなのか。 교내 유명한 양아치 주자와 주. 부모님은 주가 어릴 때 갈라섰고 주는 엄마인 주자와 베니카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유명한 해결사지만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자식을 구타하는 시간이 많아 주는 일찍부터 엄마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十沢十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ね。ああ、まあそうだけど。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あ、そう。お会いしとうございました。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며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정신나간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오치바 나메.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것 빼면 학교 내선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俺が何千年も前にそのレムなんたら大陸の王様をやっていて、お前が忠実な部下で。 도저히 아메의 세계관을 따라갈 수 없는 주. 오싹한 건 가르쳐주지도 않은 집을 조용히 따고 들어와 주유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주유는 아메를 피해 도망치다 한 시체와 마주했습니다. 주유한테 핀잔을 줬던 반장은 하루 만에 차가운 시체가 돼 있었고 현장에서 아메의 모습을 본 주는 당연히 아메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十君また男弁当だね。あ、 근래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진 탓에 유일한 친구인 사츠키 미아에게 자주 잔소리를 듣는 주. 유일하게 학교에서 주에게 호감을 갖는 소녀로 주도 미아에게 호감이 있긴 하지만 남자의 가호로 온몸을 비틀며 츤데레 짓을 하고 있습니다. 十様は彼女が殺された理由についてお知りになりたいのですね。ああ。 반장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아메. 예상대로라고 해야 할지 예상외라고 해야 할지 아메는 인터넷을 전부 뒤져 누군가 시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시체의 상태와 장소를 통해 범인이 남자라는 점과 공범이 있다는 점을 추리했습니다. 갑자기 주우를 기습한 오치바나 히카루. 아메의 동생으로 주우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는데 아메가 주우를 한 순간부터 지독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언니긴 하지만 주우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もしもし。え、何だった。 의문의 전화를 받고 공원에 도착한 주. 마침 그곳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발견했고 바로 주우와 살인마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솜씨가 일품인 주. 마침 아메가 나타나 범인을 완전히 기절시켰고 범인을 경찰에 넘긴 뒤 잠시 주우의 집에 들렀습니다. お前が通り魔なんじゃないかと。俺を恨んでもいいし、罵ってもいい。殴ってくれても構わない。 분명 때려도 된다고 했지만 보기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아메. 잠시 조상님을 만나고 온 주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곁에 있게 해달라는 아메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十君私のこと好き？いや嫌いかな。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주. 미아는 순식간에 돌변해 배트로 주우를 두들기기 시작했고 지난날 경찰에 잡혀 자살했다는 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あれは今年になってからのことかな。中学生の女の子が殺された通り魔事件があったんだけど。 범인인 카쿠라 키요시는 미아와 친했던 오빠로 미아는 과거 키요시에게 겁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미아는 계속 키요시와 만났고 키요시가 사람을 살해한 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미아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키요시는 살인을 시작하고부터 자신은 정부의 특수요원이며 모든 건 정의를 위해서라는 망상을 시작했는데 키요시가 한 짓은 구타뿐이었고 피해자의 일부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아가 직접 나서 와이어로 피해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키요시를 부추겨 비가 오는 날마다 살인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初めてジュー君のこと見たときすごく気になったの。いつも一人で仏頂面でも平気な顔してて。
죽기 직전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에 희열을 느낀 미야. 그녀는 쥐우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고독하고 강해 보이는 쥐우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고 오직 쥐우만을 위해 전화를 걸어 키요시의 위치를 알려주고 지금까지 친한 척을 해왔던 것입니다. 誰か俺を助けろよ。わかりました銃様。 쥐우의 외침에 귀신같이 등장한 아메는 진짜로 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쥐우가 아메를 감싸는 과정에서 그만 칼에 찔려버렸습니다. 少しは気が済んだか。バカ野郎。 이제야 사람의 온기를 느껴서인지 기나긴 방황 끝에 제정신을 차린 미야. 엄마한테 맞고 산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칼침은 주사 정도의 고통이었기에 쥐우는 금세 회복했고 미야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あんなにみっともなく命乞いしてお前に助けてもらってそれでもか。当然のことです。 창피한 꼴을 보이긴 했지만 쥐우를 아직도 왕이라고 부르는 아메. 첫 단추가 조금 이상했지만 쥐우와 아메는 이렇게 주종관계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この痴漢野郎が。俺はやってない。はあ、やったじゃん。あんた私のお尻触ったじゃん。 며칠 후 재수없게 치안으로 몰린 쥐우. 그래도 언니의 절친이라고 히카루가 등장해 쥐우를 변했고 조금 무리수를 두긴 했지만 히카루 덕에 쥐우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愛ってなんだと思う。50音最初の2文字です。失礼しました。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치안 사건 소식이 교내에 쫙 퍼져 쥐우는 학생회에 불려가는데 부회장인 아야세 이치코는 남이 행복한 꼴을 절대 못 보는 상당히 히스테리가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今のはあんたが挑発したんとちゃう綾瀬さん。白石先輩。生徒会長。そう。 반면에 학생회장인 시라이시 카오리는 모든 학생들이 우러러보는 천사 같은 존재. 쥐우는 이번엔 학생회장 덕에 귀찮은 일을 넘겼습니다. 銃様は最近この近辺の学校で不審な出来事が続いているのをご存知でしょうか。不審な出来事。 최근 학교에선 악질 장난이 유행 중인데 신발장에 압정을 넣어놓거나 우편함에 동물 시체를 넣어놓는 등 장난으로 넘기기엔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光る。おい。何？ 히카루도 이 장난에 피해자가 됐는데 지난날 쥐우와 입을 맞췄던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됐고 그 때문에 히카루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불쾌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珍しいな十沢君。自転車のブレーキが。 학생회장도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를 당했고 주변 인물들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자 쥐우는 아메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러 나섰습니다. 雨。 이곳은 아메가 알바하고 있는 메이드 카페. 단발의 장신인 여성은 엔도 마도카, 포니테일을 한 친구는 기리시마 유키히메. 표면적으로 보면 평범한 여학생들이지만 이들은 뒷세계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가문의 후예들. 사람 하나 찾아서 담그는 건 이들에겐 쉬운 일이었기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아메의 부탁으로 쥐우를 치안으로 몰았던 양아치를 두들겨 주러 갔습니다. 今すぐそのデクどもを連れて消えな。 양아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쿠라키라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행복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복클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그만큼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믿는 정신나간 집단, 곧 행복클럽에 의식이 있을 거란 말에 쥐우 일행은 으슥한 폐건물로 향했는데 거기서 쿠라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부회장을 발견했고 그녀는 행복클럽 신도들을 감금한 채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これで集めた幸福はみんな私のもの。 쥐우 일행이 신도를 구출한 사이 도망친 부회장. 다음날 부회장은 학생회장과 쥐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倉木というのは離婚した父のせい。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진 카오리. 가족 사진에 찍힌 이치코의 오빠는 과거 카오리와 사귀었던 남자로 카오리가 다른 남자로 환생 이별을 하자 자기는 카오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며 카오리가 보는 앞에서 목을 긋고 자살했습니다. 오빠가 죽고 이치코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 아빠는 행방불명에 엄마는 지병으로 사망. 방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시체를 보자 쥐우와 카오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白石先輩の幸福を潰せばいいんです。
例えば先輩美人だし、耳か鼻を切り取るのはどうですか？ 이치코는 카오리의 행복이 무너지면 엄마도 살아나고 아빠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どうかこの私にご命令ください。終わらせろ。御意。あの見苦しい者たちを成敗してまいります。 물리력으로 제압할 줄 알았으나 아메는 이치코의 행복은 카오리가 아니라 오빠가 가져왔다고 말했고, 이치코 일가의 모든 행복을 끌어안은 채 카오리의 눈앞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ひどいよ、お兄ちゃん。 피해자만 남은 채 끝나버린 행복클럽 사건. 히카루가 좋아했던 선배는 주우가 몇 대 맞아주니까 그제야 주우의 진심을 알아줬고, 이렇게 주우 일행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幸せになりたかったんよ。せやからそのためにずっと努力してきた。 카오리가 이치코의 오빠와 헤어지고 그의 자살을 부추겼던 건 부잣집 아들과 만나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트라우마가 있는 피해자로 만들려고 한 행동. 모든 게 들통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카오리가 해왔던 연극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카오리는 모든 걸 망친 주우의 행복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ジュウ様。 주우를 칠 뻔한 트럭은 급히 핸들을 돌려 카오리를 덮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아온 카오리는 지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そんなことしててあいつは本当に幸せだったのかね。だと思います。その間は信じていられますから。 인간의 행복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긴 주, 아메에게 행복에 관해 물어봤지만 아메는 주우와 함께 있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답했고, 주우는 얼굴을 붉힌 채 아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묘한 인연이 가져다준 기묘한 만남. 아메는 기억하고 있지만 주우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의 추억은 왕과 신하라는 웃기지도 않는 설정으로 아메와 주우를 다시 만나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우는 아메가 만족할 때까지 아메의 왕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전파적 그녀였습니다. 쿠레나이 작가 가타야마 켄타로의 작품으로 시간선으로 온 쿠레나이의 10년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3권까지 나온 뒤로 무제한 휴지에 들어가 팬들에게는 끔찍한 추억으로 남은 작품입니다. 작가가 쿠레나이도 방치하고 이 작품도 방치하고 뭔가 방치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장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평범해 보이지만 까보면 어딘가 왜곡되어 있는 등장인물과 염세적인 세계관만큼은 작가가 정말 잘 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린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끔찍한 묘사 없이도 독자들에게 역겨움을 선사하고, 현실에서 도피해 파국으로 치닫는 자의 말로는 통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쿠레나이는 그래도 역겨운 사건이 행복한 엔딩으로 끝맺는 구성이었는데, 전파적 그녀는 역겨운 사건으로 시작해 영원히 남는 결말로 끝나 보는 내내 속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묘한 재미가 있어서 책도 다 보고 후속작도 기다리고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10년을 넘게 기다린 탓인지 솔직히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린다고 행복해지지 않으니까요. 연재가 중단됐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애니리뷰, 원래는 TVA로 계획돼 있었으나 어른들의 사정으로 OVA로 제작된 살짝 아쉬운 작품. 중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이거 읽다가 뺏긴 적이 있는데 애들이 볼만한 책이 아니라고 영어 선생님에게 한참 꾸지람을 들었던 전파적 그녀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되게 야한 책 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어두워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선생님 혹시 전파녀와 청춘남이랑 헷갈린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본 부끄러운 추억이 있네요. 물론 말 끝나고 발바닥을 20대 정도 맞았습니다. 20대 맞고 라노벨 돌려받은 거면 그 시절엔 싸게 먹혔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 자주 맞긴 했지만 추억 고정 때문인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가 조금 그리워지네요. 그때는 친구들과 놀고 재밌는 책 읽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금방 행복해졌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한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고 보니 현실은 행복과 상당히 거리감 있는 녀석이었고, 크고 나서 전파적 그녀를 다시 보니 현실에서 눈을 돌리면 간편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메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는 노릇이니 오늘도 내일도 현실과 맞서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뭐든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